특히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 네. 우리 특히 이제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자산 퍼센티지 비율을 보면은 부동산이 좀 많이 좀 사실 묶여 있죠. 그럼요.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좀 아슬아슬하고 좀 값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,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. 그래요. 네. 사실 이 부동산 음. 문제는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되게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막 굉장히 민감한 아주 그렇죠. 민감한 이슈. 예, 예. 왜냐면 전 재산일 그렇죠. 수 있으니까. 자기 전 재산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산이 특정 네. 그 부동산이라는 특정 자산을 이렇게 음. 사실상의 몰빵 같은 이렇게 퍼센트가 나눠져 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고 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시국을 좀 거치면서 영끌에서 집 산 분도 많으시고 사실은. 그것도 있고 그리고 금리도 이번 오른 사실상 상황. 대선도 부동산 대선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예, 부동산의 어떤 그 정책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도 뭐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만 결국 하여튼 뭐 자기도 부동산에 대한 아쉬움과 실패에 대한 인정을 했으니까 그 정책적인 어떤 이게 되게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네. 부동산 시장 자체도 그렇고 또 부동산 시장이 갖는 어떤 특수성도 있고 음. 그래서 이제 정권이 결국 바뀌었고 음. 그러면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. 네. 그게 이제 이번에 첫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이 이제 임대차 네. 그 관리엔 부분인데 음. 그에 앞서서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자기 공약을 이미 얼추 내놓은 게 있습니다. 네. 뭐 이미 저희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.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을 뭐 250만 원 공급을 하겠다 뭐 네. 하겠다는 공급 공급. 정책 음. 외에 이제 세금 네.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각 다 없애겠다. 뭐 아하. 종부세도 다 폐지하고 그렇죠. 그다음에 뭐 양도세 중과하는 거 이런 거 뭐 다 어. 또 그것도 없애고 그리고 임대차 3법과 예. 그것도 없애고 네.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규제 다 풀고 음. 뭐 분양가 상한제부터 포함해 가지고 뭐 초과 뭐 그다음에 재건축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뭐 초과 이익 환수 그것도 사실상 뭐 폐지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집 가진 사람들 다주택자들 내지는 네. 어떤 좀 집부자들한테는 되게 좋은 어떤 물론 민주당도 그에 맞지 않는 못지않은 뭐 이재명 후보도 그렇죠. 약간은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정책이 같이 나오긴 했어요. 왜냐하면 예.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이 있기 음. 때문에 그걸 좀 더 바꾸려는 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시장이 네. 지난 1년 전과 또 완전히 달라진 달라요. 거죠. 그리고 물론 지난 1년 전만 해도 코로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의 그 자산이라는 어떤 그 집값을 버텨줬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어떤 국가 재정의 어떤 투입 그 재정의 어떤 그런 유동성이 네.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갔어요. 사실상 부동산이 어떤 그런 집값을 지탱해준 그 상당 부분의 어떤 요인이 그런 유동성이 바탕이 된 것도 있었거든요. 그렇죠. 사실은 이게 이제 코인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사는 그렇죠. 그런 것도 있었고. 왜?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서 또 뭐 무슨 보태서 사고. 예, 그래서 무슨 건물주는 거의 사실상의 건물주가 네, 네. 사실상 무슨 최고의 어떤 그렇죠. 뭐 대인 것처럼 네, 조물주에 이제 건물주가 있는 상황이 그렇죠. 될 정도로 조물주의 건물주.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, 꿈을 많이 꿨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럴 때도 있었죠. 그때와 지금 상황은 또 많이 다르다는 완전 거죠.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부동산인 것도 전체적인 기본적인 사이클도 있을 뿐더러 경기라는 것 사이클도 있을 수밖에 없고 네.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.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한 번의 부동산 사이클을 한번 겪었었고 다시 한번 그게 2006년 그다음에 2006년 7년 그다음에 2012년 한때 피크 또 다시 쭉 그렇죠. 빠졌다가 다시 그렇네요. 2017, 18, 19 예. 올라왔죠. 지금 20, 20 좀 지금 약간 지금 완전 피크였거든요. 네. 지금 이 맞아요. 꼭지점에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미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잖아요. 네.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전국에 있는 음. 부동산 이런 거를 갖다가 집값 그다음에 토지 뭐 이래가지고 그런 관리 가격 통계를 내는 공공기관이에요. 네. 한국부동산원이 그런 우리나라 지금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가장 정확한 물론 이제 국민은행의 어떤 뭐 아파트 뭐 실거래가 그런 것도 별거 따로 있습니다만 한국부동산 거래 쪽 내용을 보면 저도 최근에 이번에 이것 때문에 같이 찾아봤는데 네. 지금 아파트값 이 분위기가
우리가 생각보다 그냥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음. 완전히 어떻게 보면 침체라고 음. 할 수 있을 정도로 침체. 그러니까 아예 거래가 지금 거의 안 돼요. 거래 거래가 안 자체가. 돼요? 예, 거래 어. 자체가. 그래서 지금 뭐 얼추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면 지금 쌓여 있는 서울 수도권에 한 6만 4천여 건의 아파트가 매물이 쌓여 있어요. 오. 그런데 1,000건밖에 거래가 안 돼. 1,000여 건밖에. 그러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?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. 지금 거래가 1,000여 없다. 건밖에 거래가 없다는 건 살 사람도 없고 예. 팔 사람도 급하지 않으면은 음. 가격을 낮춰서 팔지 않고 지금 그런 거겠네요. 한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거래가 보통 만여 건 보통 거래라고 하면 보통 네. 거래가 그리고 뭐 이게 폭등기고 막 할 때는 막 14,500, 5,000건 한 달에 막 거래가 아파트 거래가 근데 지금 1,000여 건밖에 거래가 안 돼. 1,000여 건 거래라는 건 사실 거래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래요. 그렇겠네요. 전문가들 네, 사이에서는. 근데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근데 물건이 계속 쌓이고 지금 매물이 이렇게 엄청 쌓이는데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집값이 아예 지금도 높다거나 그다음에 집을 살 돈이 없거나 네, 서로 가격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리고 나는 뭐 이걸 100에 내놨는데 음. 내가 보기에는 나는 지금 필요해서 집이 필요해서 그 집을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100 아닌 것 같은데 한 80만 내놔도 그렇죠. 그러면 이 집주인은 일단 100을 내놨는데 안 팔리면 지금 급하면 내가 지금 이 집을 급하면은, 팔지 않으면 네.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네. 폭탄을 맞아야 되면 그럼 가격을 내릴 거 아니에요. 내려야겠죠. 90, 음. 80. 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내놓는 그래도 지금 거래된 거래가 그나마 집값을 다운시켜 가지고 거래가 그렇네요. 된대요. 실거래가 이제 낮춰서 거래가 되면 그게 또 이제 가격이 되니까. 네네. 그래서 지금 어떤 지수가 있어요. 지금 음. 찾아보니까 네.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답니다. 음. 매매 수급 지수. 이 매매 수급 매매 지수가 이제 그 지수. 한국 부동산에서 내는 지수인데 네. 이 기준이 100이에요. 아.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100보다 이제 올라가면 그리고 100보다 아래면 매수세보다 매도세. 그러니까 팔려는 것보다 그러니까 살려는 것보다 팔려는 게 훨씬 더 강할 때 네. 파는 게 강할 때는 100 이하고 아하. 그다음에 살려는- 매수세 살려는 추세가 많으면 100 이상이에요. 네. 근데 지금 6월 둘째 주 기준으로 서울 강북 노원 동부 이쪽이나 강북권 네. 이 100 수급 지수가 82래요. 82, 84. 오우, 많이 내려왔네요. 이게 원래는 보통 한 90, 한 4, 5 정도 돼야 되는데 예. 지금 82, 84밖에 안 된다는 아하. 얘기는 다 매도세가 강하다는 8년 거예요. 사람도 많다. 네.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. 그렇죠. 100에 훨씬 못 미치는. 그런데 서울 강남권, 그나마 강남권은 여기는 워낙 강남 불패라는 데가 워낙에 여전히 있어서 여기는 강북보다는 여전히 높아요. 아직 여기는 90 한 3, 4 정도 된대요. 네. 그래도 100 이하예요. 그동안에 강남권에서 이 매매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진 게 별로 없었대요. 아하. 근데 지금 이것도 강남권도 지금 예. 100 이하로 떨어졌고 아하.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서울 강남의 잠실 쪽에 그 엄청난 재건축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단지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. 네. 먼시티 해가지고 네, 네. 거기가 지금 한때 거의 우리가 84평방미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네. 그쪽이 보통 그 한때 20 한 4, 5억까지 갔다는 거예요. 음. 잘 엄청나게 높았을 때는. 그런데 지금 거의 매물이 한 700채가 지금 쌓여 있대요. 그렇게나 많이요? 700채가 쌓여 있는데 아직 안 팔리. 쌓여 있대 700채가 쌓여 있는데 쌓여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. 그래서 지금 계속 가격을 좀 내리고 있는데 아. 지금 한 3, 4억 한 20 아주 조금 급매매 네. 20억까지 떨어뜨렸는데도 아직 안 팔린대요. 아. 20에서 21억까지 지금 부동산에서 내놨는데도 예. 안 팔린대요. 하하. 강남이 이 정도면 음. 지금 강남 송파 잠실 이 정도면 다른 다른 서울 지역은 지역은 특히 뭐 경기도 그렇죠.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. 지방은 더 심하다. 특히 뭐 재건축 시 있는데 말고 이미 이제 막 그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GTX-A 아, 예. 예. 그 노선 뭐 네. AB 노선에 그 가가지고 그쪽 노선 나왔던 그 지역들 급등했던 지역들 있잖아요. 일부 그쪽 그 신도시 중심 그 경기 위성도시 경기도권 거기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. 네. 그래가지고 한 거의 기본 막 15억, 20억, 오. 15억, 16억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그 아파트들이 거의 지금 다 빠졌습니다. 그래요. 지금 거의 한 4, 5억씩 다 빠졌어요.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제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뭐 사실은 팔려는 사람은
많이 올라갔던 그 가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팔고 싶은 거고, 살려는 사람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걸 좀 거품 빼고 사고 싶은 거고, 그렇죠.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출이 좀 잘 안 되는 부분, 그렇죠. 경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. 돈이 없다. 네. 살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지금 그래서 네. 정말 저 이번에 윤석열 정부 지금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부동산 네, 첫 번째 네. 정책 전에 맞춰가지고 앞서 지금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나온 그 부동산 일부